자, 철학의 철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철학의 대상과 종류를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형이상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한 분야는 아니고, 뭐랄까요, 철학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이상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직이라고 하는 이 철학 그 형이상학이 사실은 철학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이면서 철학 전체를 이야기하는 뭐랄까 철학의 철학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저도 뭐 철학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철학의 기초적인 것들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이 개념 정리조차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철학의 다양성과 이제 연계 학문이 있는데 오늘 할 게 형이상학. 그래서 원래 윤리학, 정치철학, 과학철학, 언어철학, 사회철학, 논리학, 예술철학, 미학 등 뭐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정리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학문이 그래요. 모든 학문이 개념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뜻과 의미를 모르면 어떤 걸 해도 분명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고 나중에 또 의문스럽게 추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철학 자체가 이미 추상적인 것을 담보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번 이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형이상학에 대해서 그 최초의 형이상학자를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더라고요. 파르메니데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형이상학이라는 그 체계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체계를 잡았지만 그 최초의 사람이 바로 파르메니데스인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BC 540년 또는 515년 그리고 이제 미상이에요. 뭐 워낙 오래전 사람이라 그리스 철학자로 밀레토스 학파의 자연 철학을 통해 형이상학을 이끌어냈다. 만물의 원인이 존재돼.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라는 이제 논문 그걸 통해서 형이상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말이 굉장히 헷갈리는 말인데 저도 이거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됐죠. 파르메니데스는 시로서 뭐 옛날에 다 그랬겠지만 시로서 이제 언어 표현을 했는데 이런 얘기. 있음은 있는 만큼 있기 때문에 있음이며 되게 말장난 같죠.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뭘까요? 없음은 없는 만큼 없기 때문에 없음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철학의 질문인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있음은 있는 만큼 원래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들이 함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만물의 근본 속성은 뭐죠? 존재, 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속성은. 그래서 파르메니데스에게 있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었다. 있는 것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알거나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있음은 만물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다. 자, 제가 여기 존재하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죠. 느끼죠. 생각하죠. 고민하죠. 그러니까 이게 근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들도 지금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존재가 바로 뭐죠? 존재라는 것이 이 만물의 근본 속성이다. 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존재가 운동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는데 잠깐 화면 밖으로 사라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 화면에는 없죠. 그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운동과 변화를 통해서 그가 존재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이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기 꽃이 있으니까 꽃이 피었네 했는데 겨울에 보면 꽃이 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꽃이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없는 거지만 내년 봄에 또 필 것이기 때문에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하는 실존의 제한성. 그러니까 우리 인식하는 존재가 우리 인식하는 실존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없다고 없는 것도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뭐 불교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철학이 거의 형이상학적인 것이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죠. 그래서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래 그게 그거야. 실존의 근원은 그것이 원래 있음으로 해서 있고 그러니까 그 꽃이 원래 근원적으로 거기 지든 안 지든 그 나무가 거기 있든 없든 원래 거기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원래 근원적으로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나는 화면에 있으나 또 화면에 다시 이렇게 보이나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근원적 존재 유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실존의 근원이 그것이 원래 있음으로 해서 있고 물론 있다가도 없지만 원래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근원적으로 없는 것이기에 원래 없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유무에 관한 사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운동가 없어지는 것 계절에 따라 없어질 수 있어. 그러나 없어진다는 것은 원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처음 얘기했던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서문답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의 실존과 가치들을 총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라는 거예요. 어떤 뭐랄까 보이지 않는 형상들을 고민하고 궁극적으로 연구하는 것. 그래서 사물의 참된 본질 존재 근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려는 학문 경험 세계인 현세계를 초월하여 그 뒤에 숨은 사물의 참된 본질 존재 근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그러니까 뭐죠? 보이는 현상 말고요. 이게 보여지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정신 세계, 그렇죠? 그런 세계를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형이상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런 형이상의 특징이 있는데 보편적이고 전체적 지식을 탐구한다는 거. 그죠? 왜냐하면 사물 전체의 원리를 끌어내야 되니까 모든 존재적인 근거를 부여하는 궁극적 실제 근거의 지식. 아까 얘기했죠. 원래 근본적으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지식 탐구죠. 따라서 특수한 영역과 시야를 넘어서는 초월의 시야를 얻어지는 초월적 지식.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간이 생각하는 거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죠. 자, 이걸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제1철학이라고 했어요. 형이상학을 학문으로 최초에 확립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존재자에 관한 보편적으로 그 제1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을 제1철학. 그래서 필로소피아라고 부르는 그것이 학문 최고에 두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그러니까 철학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학문하는 어떤 방법 제1.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첫 번째 인간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원리가 그 제1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은 또 다른 바로 지혜라 할 거예요. 일체의 궁극적인 실제 근거로서 신의 지식 같기도 하고 그같이 고귀한 지혜다. 그래서 지혜, 소피아. 그래서 이거 형이상학은 지혜다, 지혜. 그러니까 막 보이지 않는 어떤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사물을 보고 이 사물이 근원이 있을 텐데 그 근원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책상이 있어요. 이 책상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어떻게 됐죠? 나무는 저기 그 산에서 나무를 뽑았겠죠. 그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원래 어떤 씨앗일까? 근본적 그 씨앗은 어디로 왔을까? 그런 근원적인 것을 고민하는 것이 형이상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형이상학은 총체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지혜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이상학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형이상학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이고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인간 세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의 업그레이드
변화하는 자연 배후의 그 존재 근거로서 영원 불멸 실제를 구하려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본질적인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 철학은 형이상학적이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창조자로서 영원한 신을 인정하는 그리스도교회에서 적합한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의 형이상학은 중세 그리스도교 신학체계의 대표적인 수용이 돼요. 거기서 한층 심화 발전했다. 자, 초월적이고 근원적을 찾다 보니까 뭘 찾아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근거가 있을 것이다.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래서 그렇게 중세의 이 형이상학의 극점은 바로 누가 있었다? 그들 하나님이 있었다, 신이 있었다.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형이상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철학이니까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예의, 이렇게 명명해봤어요. 존재에 대한 예의, 모든 실존에 대한 예의.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형이상학하는 철학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형이하학 시대에서 형이상학이라. 자, 오늘날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시대에 정신이 주는 의미. 자본의 형이상학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이렇게 형이하학 시대의 자본을 우리가 마음껏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물질이 이 물질적인 개념에서 좌우되는 그 어떤, 그죠? 그 돈으로 인해서 두 번째 나옵니다만 물질 정의를 지배하는 세대이죠. 물질로 생명 본질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물질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한, 특히 그 존재로서의 가장 이 존재를 생각하는 가장 극점이고 있는 생명들에 대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생명들에 대한 우리가 존재론적 예의가 없지 않는가.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그러니까 돈이면 사람마저도 막대하는 시대. 그러니까 물질이면 물질의 확보와 수용을 위해서, 물질의 더 많은 부를 위해서 생명을 경시하고 도구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천박한 형이하학 시대에 우리가 형이상학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되고 다시 변화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의 물질을 가치 있게 하는 삶, 이게 바로 풍성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온유함입니다. 풍성과 온유. 이 개념을 왜 집어넣냐면, 우리가 모든 존재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이해가 있다면, 배려가 있다면, 그리고 그 근원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데 지금 그 사람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면 그 근원, 그거를 조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가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을까요? 만물 존재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에 대한 예의, 그 예의가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근본 질문과 연결되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는 물질적 가치 시대에 살지만 좀 더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철학의 기초, 지혜라고.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한 거 아니면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존재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물의 존재의 근원이 있고, 그 근원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경시하고 함부로할 수 없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로서 철학의 철학 세 번째 시간 형이상학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